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좀 하락세로 이제 전향되면서 알트코인들도 마이너스 쪽으로 전향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상승 반등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에 관한 거 그리고 공신력 있는 어떤 플랫폼에서 개별적인 어떤 그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점수 포인트를 매기는데 그 배후에는 코인베이스가 있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한다. 이런 지금 뉴스도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거를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서 이제 결론 도출할 수 있는 영상을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XRP가 잘 가다가 지금 조정 장세에 잠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텔라 루멘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텔라 루멘이 지금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반발성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XRP가 추후에도 이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차티스트 같은 경우는 확률상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더들 긴가민가하게 말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25달러까지 이번 달 말까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0.25달러가 원화로 환산을 하면 거의 300원 정도 돼요.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그래서 거기까지 꼭 100%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3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280원에서 29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코인들이 먼저 가서 어느 정도 올라간 거에 비해서 상승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까지는, 그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90원 내지 298원? 그 언저리 한 3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갈 거라 생각하고, 자, 바이낸스의 도지코인이 요즘에 핫하고 오늘까지도 되게 핫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트레이딩을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서 요즘에 이제 도지코인으로 3, 4일 전부터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50배짜리 레버리지 마진을 또 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비트비넥스하고 OKEX에도 마찬가지로 랜딩 서비스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마진 거래를 열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대충 도지코인이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위치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바이낸스 측에서도 도지코인을 보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도지코인이 역사와 전통이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가 잠들기 전이구나, 이 차티스가 어저께 경고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사실은 비트코인이 지금 패턴상 봤을 때 미온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 가운데 머리가 있어서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진폭이 많이 없어요. 진폭이 크게 있는 상태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이게 여기까지 급작스럽게 한 15% 10% 정도 빠질 텐데, 지금 요 정도는 미온적인 어떤 그 조정으로 마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이거는 깊이가 되게 깊잖아요. 어깨 쪽에서 쭉 들어갔다가 또 머리 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 어깨로 또 넘어갈 때 여기서 경사각이 되게 깊잖아요. 경사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조정의 폭도 이렇게 깊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로 봤을 때 스프레드가 되게 길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진폭의 조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저께 제가 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린 게 호라이젠 코인이 다른 코인들이 이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토시 마켓을 보시면 아마 9.7%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저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라이젠 코인이 항상 만약에 이제 여기서 20%나 30% 정도 상승을 한다면 전체적인 지금 마켓이 어느 정도 조정 장세가 강하게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 10% 내지에서 10% 정도 언저리에서 그냥 멈출 거라고 보면 만약에 이 조정 장세가 그냥 미온 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 계속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결정적으로
수익률이 되게 극대화돼서 높이 올라갈 거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코인베이스하고 관여가 돼 있고 DCG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암호자산 투자 플랫폼이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근래 되게 많이 못 가는 코인들이 비트코인 캐시나 뭐 아니면 이더리움이든가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도 향후에 이제 상승 반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다른 코인들 움직인다고 해서 너무 그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세요. 여기 있는 코인들은 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ETF로 승인 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코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 후반에 주식시장에 상장 준비를 위한 코인베이스, 제가 코인베이스를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시장에 암호자산 거래소가 IPO를 한다, 아니면 상장된다. 자,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시장하고 우리 암호자산 시장하고 벽이 허물어지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주식시장에 많은 돈들, 제도권에서 많은 돈이 투자됐던 거,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도 사실은 백그라운드에서 암호자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OTC 마켓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제도권에서 규제가 나와서 틀기 시작해서 상장이 되고 ETF가 승인 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되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올라갈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식시장 상장 준비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빗썸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빗썸 거래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까디짓고 분석을 해봐도 이 회계적인 거 아니면 이면에 있는 지배 구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이제 빗썸을 계속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거대 배후 세력이 빗썸 비하인드엔 있어요. 정치 세력하고도 저는 결탁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라지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좀 거대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상장 준비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이 필요하다. 자, SEC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광업회사는 작년 말 가나암과 함께 초기 공모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모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가 누굴까요? 비트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메인도 어떻게 나올지, 비트메인이 등장해서 IPO가 성공을 마치면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전 세계 채굴 시장에 1위 자리에 있는 비트메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그에 따라 맞춰서 분명히 베네핏을 분명히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베이스가 또 최신 개인 라운드에서 8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오늘 IPO를 준비를 위해 재무 규제 기관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고문을 회사에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연방 법원에 판사로 계셨던 분, 뭐 그레고 왈인가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도 영입을 했었죠. 그래서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나스닥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부분적인 어떤 그 파트 지분의 오너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자 금융 세력 뭐 웰스파고 뭐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 등 이들도 마찬가지로 DCG 그룹에 투자가 됐고, DCG가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DCG 그룹이 코인베이스의 오너이기 때문에 저도 누차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거를 연결해서.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만약에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면 거기하고 이제 부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도 시세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CRC 있죠.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 이들이 보면은 코인에 관해서 1점부터 4점까지 포인트를 매겨요. 그래서 1점이 높은 거, 뭐 4점이 뭐 낮은 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품과 증권형 그런 어떤 그 경계 모호한 거를 구분을 져놓으려고 하는 거는 카테고리를 분류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레이븐 코인에 관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코인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기보다 저는 대형 거래소가 레이븐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리고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 폴리메스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STO 코인들이 몇몇 개 있어요. 자, STO 코인 중에 대장 코인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물론 CRC에서 레이븐 코인에 관해서 포인트를 매긴 건 없어. 근데 폴리메스에 관해서 3.5라는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증권형에 가깝게 포인트를 일단 줬어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과연 폴리메스를 규제 안에서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레이븐 코인에 관해서 향방이 이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테조스 같은 경우도 3.75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XRP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냥 100% 증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4점을 매겨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아마 포인트를 매기면서 이 CRC에서 대대적인 어떤 그 홈페이지 개편을 저는 향후 3개월 안에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점 카테고리로 만들면서 아마 그때 가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 같은 경우는.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서 어떻게 취급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전문가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코인을 볼 때. 그래서 오히려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CRC나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의 포인트를 위주로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게 코인베이스 벤처스, 갤럭시 디지털, 아봉 벤처스, DCG 그룹 또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이들이 다 뭉쳐서 포인트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이더리움이 S 클래스, 그리고 이오스 S, 카르다노 S, 체인링크가 S, 이거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바뀌어요. 다달이 계속 바뀌는데 이번에도 손바뀜이 약간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A등급이에요.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카르다노, 체인링크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XRP가 A등급, 이더리움 클래식 A, 트론도 A등급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되게 많이 품는 코인이 몇 개 있는데, 질리카도 A등급이에요. 디센트럴 랜드도 A등급이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A등급이에요. 개인이 이 코인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네, 여기까지 폴리메스가 B등급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건 레이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기서 C등급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품으실 수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가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쳤을 때 마진 거래를 특정 코인에 오픈을 시켜줬어. 그러면 되게 허접한 코인들, 되게 말도 안 되는 코인들한테 마진 거래를 오픈 시켜줄까요? 마진 거래를 오픈 시켜줬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의 마진 거래를 오픈시켜준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비체인, 에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스텔라루멘, 링크코인, XRP, 이오스, 트론이 있고 BNB가 있고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게 있는데, 랜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레이븐 코인도 마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플립사이드 크립토 닷컴에서 C등급을 주긴 했지만 어쨌건 바이낸스 측에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안 좋다고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앙크님이죠. 앙크님이 이제 뭐 하시는 어떤 그 프로젝트인데, 저는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앙크님이 전문가예요. 앙크님도 전문가고, 조재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조재우 교수님도 전문가시고, 그리고 HQ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전문가시고, 그리고 이 바닥에 이제 처음에 이더리움을 한국에 이제 소개시켜 주셨던 앞톰 리그 랩스의 주인장이신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성함을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그분 몇 명 안 되죠. 사실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으신 분들이. 근데 어쨌건 그분들이 전문가고 채굴에 관련해서도 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저는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잘 되기를 이제 저도 진심으로 빌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9,400달러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 9,200달러대로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9,100달러를 깨지 않는 시점이라는, 저는 알트코인 장세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 반등 장세가 줘서 하락 트렌드 채널을 벗어나냐 아니냐가 또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알트코인 중에 상승 반전 추세가 좀 강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게, 볼륨량이 좀 살아난 게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쁘지 않게 향후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번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종합부동산세가 2배로 뛴다. 보유 1년 안 돼 집 팔면 양도세를 60% 물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집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겨? 나 이 나라 떠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1주택 실거주 아니면 팔지 않고 못 버틸 불이익 줄 것이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나와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 발표를 지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야 돼, 한국을 떠나야 돼, 헬조선을 떠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이민 가도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 가도 어차피 부자세는 프랑스 가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매입할 때 만약에 세금을 많이 안 내면 보유세가 높거나 보유세가 낮으면 매입할 때 아니면 양도세가 높아요. 그래서 개인이 정부 정책의 어떤 세제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살아보고 다녀보면서 제가 결론 지어서 내린 거는, 한국이 뭐 따따붙다 말이 많아. 뭐 살기 좋은 나라 아닌 나라.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가장 편해요. 이건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해외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요즘에 타이 인종과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딱 대놓고 딱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긴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런 게 아마 생각보다 되게 많을걸요. 그래, 앞으로 본인들의 일자리가 더 위급해지고 일자리를 뺏기기 시작하면 아시아인들에 관해서 더 배타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마 많은 뉴스들을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뭐 보면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도 비중이 그렇게 낮진 않죠. 3밀리언이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호라이젠 코인이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서 A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스코어가 905점으로 올라가면서 S등급으로 오늘 아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사놓은 게 되게 장투로 제가 생각한 게 나쁘지 않겠구나. 체인 링크만큼의 시세 상승을 줄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코인 개수가 그렇게 많은 코인도 아니고, 그리고 밤감기가 올 연말에 있기 때문에 코인이 이제 지금 채굴되는 게, 이제 그 노드에서 돌려서 코인이 발행되는 게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반감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반감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값어치가 결국에 올라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지리하게 이제 옆으로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긴 하지만, 이런 반감기가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의해서 되게 잘 보셔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CG 그룹에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여기 보면은 그 외신에 이게 나왔죠. 뉴욕 타임스에 여기 보면 코인베이스가 주식시장 마켓에 업데이트 될 거다, 리스팅 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본인들이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DCG 그룹이 이렇게 그리고 저도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을 옹호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DCG 그룹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스모스 홀더분들이 망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샀다 팔았다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리플 코인에 관해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코스모스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토시로 따졌을 때 4,000 사토시에서 8,000 사토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개수로 따졌을 때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어설프게 하시기보다 괜찮은 코인들은 그냥 홀딩하고 계속 계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를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자주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긴 되는데 어저께 저녁에도 할까 말까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차후에 좀 더 횟수를 늘려볼게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코인베이스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빗썸도 어떻게 될까?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또 어떻게 될까? 네. 여러 가지 것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